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서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많은 이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들이 당황하는 것이 소아과 아이들이 왔을 때 소아과 아이들을 약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과의 그 나이에 따라서 적정한 용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가 보통 어른들 같으면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정해져 있지만은 이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스피린 같으면 어른들 같으면 보통은 한 650mg 정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해열제도 되고 진통제도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같으면 1살 전 같으면 대개 한 80mg 정도 이렇게 주게 되고 2살 정도면 160mg 정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은 50세 지나면 심장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81mg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40이나 60이나 80이나 81mg짜리로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은 몸에 있는 그 혈소판이 잘 엉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양만 해도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관절염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다면 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100mg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과량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적당한 약을 먹어도 아스피린은 위궤양이라든지 위내에 출혈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아스피린을 과량을 먹었을 때는 가령 킬로그램당 150mg 이상을 먹으면 이 아스피린 중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이 갑자기 막 많아집니다. 과호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피가 과호흡을 하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pH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장에서는 이 아스피린이 또 이렇게 메타볼릭 아시도시스, 즉 대사성 산혈증으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아스피린이 중독이 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요즘은 이제는 해열제나 진통제나 이런 것을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그리고 또 이것이 심장이나 뇌경색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소량을 쓰는 그 외에는 아스피린을 우리가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치되어서 나온 것이 이제 타이레놀인데 이 타이레놀은 훨씬 아스피린보다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가끔 이게 이렇게 타이레놀을 아이들을 먹기 좋도록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너무 과량을 아이들이 맛있다고 많이 먹어서 이것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타이레놀은 아세타미노펜은 강한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가 이 N-아세틸시스틴이라는 이런 해독제를 처음 8시간 이내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레놀도 너무 과량을 쓰면 안전한 약이지만은 너무 과량을 쓰게 되면 이것이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레놀보다 더 안전한 약이 나온 것이 바로 에드벨입니다. 아이부프로펜, 모트린 이런 것이 같은 약인데요. 이것이 가장 비교적 안전한 약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진통이나 해열제 텔세스를 많이 먹어서 효과가 좋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에 800mg씩 하루에 4번 먹어도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과량을 먹었을 때는 장출혈이라든지 위장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사량은 아주 참 한꺼번에 190개를 한꺼번에 먹을 경우에는 이것이 치사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지금 해열 진통제 중에 가장 안전한 약이 이 아이부프로펜 이 약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타민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지만은 이 바이타민도 적당한 도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은 보통 1,400 유니트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 대개 한 5,000 유니트를 쓰게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5,000 유니트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바이타민도 모자라면 우리가 밤눈이 어둡죠. 그러나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역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복시가 옵니다. 갑자기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또 많으면 두통이 올 수가 있고 피부 황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탈모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타민 D도 그렇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이 구루병이 걸립니다.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영아들은 보통 400 유니트를 쓰게 되는데 이제 한 살 지나서부터는 70세까지 계속 600 유니트를 쓰면 됩니다. 70세 이상은 그 도시지가 800 유니트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이 도세지를 너무 초과해서 과량을 쓰게 되면 이것도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고 탈수가 올 수가 있고 피로감 또 근무력증 같은 이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이 또 이 신장이나 이런데 돌이 잘 생깁니다. 철분도 우리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당 약 2mg 정도는 매일 먹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빈혈이 있어서 치료할 때는 그것을 약 3배 정도 6mg을 킬로그램당 매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가령 바이타민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량을 한꺼번에 복용했을 때는 철 중독이 올 수가 있고 심하면 이것이 이 치명적으로 쇼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도 적당한 도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것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맥주 한 잔에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술을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술에 대한 주량의 도시지가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주량이 아무리 세다고 우겨대도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을 체크해서 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되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되거나 아주 굉장한 페널티를 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술도 우리에게 적당한 이런 도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크레이션 같은 거 좋은 거지만은 게임 하는 거 좋아요. 이런 것도 적당히 하면 좋습니다. 뭐 갬블도 사실은 뭐 조금씩 하는 것은 정신 건강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도 조금씩 하면 좋아요. 인터넷도 좋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우리 피로 회복도 되고 좋습니다. 또 스포츠도 그래요. 이 골프라든지 바둑 같은 이런 것도 적당한 도시지를 투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골프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침에도 골프, 낮에도 골프, 저녁에도 골프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바둑도 계속 바둑만 하다 보면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도 우리에게 적당한 도시지가 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을 넘어서 뭐 아이들은 주면 8시간, 10시간도 좋습니다. 계속 놀게 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인터넷 드라마 이런 것이 적당한 도시지가 있는데 드라마 하루에 한두 편 보는 건 좋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10시간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오버도즈가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성도 적당한 도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이 10대, 20대에서는 뭐 매일 성관계를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80대에 있는 분이 매일 성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오버도즈가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적당한 도세지가 있다는 것이죠. 음악 같은 거는 아주 좋은 건데 음악도 너무 계속 듣다 보면 이 청력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음악을 듣던 사람은 머릿속에 환청이 계속 납니다. 음악을 끊었는데도 음악이 계속 들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에 공부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가끔 옛날에 이렇게 작곡을 해봤는데요. 곡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도 곡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곡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작곡도 적당한 도수질을 지나면 불면증이라는 그러한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적당한 도수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벌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또 돈을 쓰는 것도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도 적당한 도수지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물론 문제지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피로해집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옛날부터 우리는 의학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니까 지금 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고 메르스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고 독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공부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적당한 도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